제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 처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진 산속이라 사람 왕래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 이동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건강한 남자 둘이 양팔을 잡고 승합차에 태우고 이동하면 조용히 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차에 꼭 탑승시킬게요. 디데이는 제가 곧 정해서 연락드리죠. 절대 실수 없어야 합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형님이 누군가와 긴밀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한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통화하신 거예요? 아, 깜짝이야. 언제 온 거야? 도둑고양이처럼 인기척도 없이.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누가 당황했다는 거야? 근데 방금 통화하실 때 어머니께 거짓말 한다느니 디데이는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동서, 지금 남의 전화를 엿들은 거야? 어디까지 들었어? 대체 무슨 통화길래 그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무슨 비밀 통화라도 하는 것처럼 목소리 낮춰서. 형님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어딨어, 동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형님은 마치 제게 들키면 안 될 것을 들킨 것처럼 당황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형님은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요즘 들어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고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주무시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방문 밖으로 기다시피 나오시더니 둘째야, 그네가 나 어디 보내겠대. 나 니들과 집에 있고 싶어. 네? 형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네가 이상해. 요즘 맨날 늦어서 나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참는데 괴로워 죽겠어. 형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동안 제가 알던 형님과 너무 다른 모습에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 특히 잘 챙겨주시며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줘서 친언니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던 걸까요? 제겐 너무 특별한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 전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젊은 시절 오토바이로 중국집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봉사하던 엄마가 아빠를 간호하면서 두 분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결혼하면 인연을 끊자며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했지만 엄마에게 아빠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친정집에도 못 가고 내가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 저 끔찍이 아끼시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우리 결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당신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당신 보면 미안한 마음뿐이야. 남편이란 사람이 돈도 못 벌고 몸은 불편하고 당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가 그런 거 모르고 당신하고 결혼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전 행복해요. 우리 빨리 예쁜 아이도 낳고 재밌게 살아요. 엄마는 아빠를 옆에서 거의 수족처럼 챙겨줘야 해서 밤에 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생선 손질도 하고 청소며 택배 포장까지 잠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다 보면 날이 밝고 아침이 돼서야 퇴근했습니다. 저를 임신했을 때도 만사까지 일을 했고 일하다가 태동이 느껴져서 곧바로 구급차로 실려가서 저를 출산했습니다.
엄마는 갓난쟁이인 저를 돌보며 살림과 아빠 간호, 직장까지 다니며 힘들만도 할 텐데 한 번도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항상 얼굴이 밝았습니다. 여보, 우리 혜선이 어쩜 이렇게 착하죠? 엄마 잘하고 잘 울지도 않고. 그러게, 당신 아침에 오면 3시간 정도 자는 게 전부인데 희한하게 그 시간에는 조용하단 말이야. 우리 딸 효녀네. 그래도 밤에 당신이 혜선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몸 더 나빠진 건 아니죠? 그럼 잠은 좀 못 자긴 하는데 당신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 몸 이렇게 되고 결혼은 꿈도 못 꿨고 아이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어떻게 천사 같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혜선이 자는 거 보면 이거 지금 꿈 아닌가 싶어서 볼 꼬집어 본다니까.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꿈 같다니깐요.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두 분은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셔서 저는 밝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6살이 되면서 엄마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낮에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혜선아, 엄마가 말해준 대로 아빠 잘 챙겨드릴 수 있지? 응, 엄마, 걱정 마. 반찬과 밥만 차려서 방에 갖다 드리면 되고, 세수할 때는 수건을 적셔서 아빠 얼굴 닦아드리면 되잖아. 그래, 잘하네. 화장실은 방 안에 간이변기가 있어서 아빠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엄마 출근할게. 당신 안 피곤해? 밤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식당 일하고. 아직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야죠. 나이 들면 무릎 허리 아파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잠이야 죽어서도 실컷 잘 텐데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좋죠. 그래도 힘들면 낮에 낮잠 자고 좀 쉬면서 일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쓰러지면 안 되잖아. 네, 조심히 일할게요. 혜선아, 아빠 잘 간호해드려. 저 갔다 올게요. 응, 엄마 잘 갔다 와.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전 우선 집안 청소부터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아빠 방 환기를 시키고 방, 부엌, 욕실까지 싹 청소했어요. 아유, 엄마가 하면 되는데 힘들게 그 많은 청소를 다 했어. 청소할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엄마 퇴근하면 1시간이라도 더 주무시라고 도와주고 싶어서. 청소 끝나고 아빠 식사 준비할게. 조금만 기다려. 천천히 해. 아빠 배 아직 안 고파. 창문 보면서 바깥 구경해봐. 지금 봄꽃이 정말 예쁘거든. 그렇네. 벚꽃이 진짜 예쁘다. 아빠는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꽃 구경도 못하고 살았었어. 아빠 낳으면 엄마랑 같이 꽃 구경 가자. 꼭 약속하는 거다.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어릴 때는 아빠를 내가 열심히 간호하다 보면 분명히 아빠 다리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빠 상태는 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하면서 병원비로 매달 엄마 월급 대부분을 쓸 정도라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드셔서 힘든 일은 못하시고 낮에 식당에서 주방보조 일을 했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져서 홀서빙은 힘들었거든요. 엄마, 무릎 괜찮아?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럼 약 먹으면 괜찮아져. 꾸준히 병원도 잘 다니니까 곧 좋아질 거야. 젊은 시절 엄마가 너무 무리하게 일해서 그런 거지. 난 엄마가 슈퍼어머니인 줄 알았어.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일했잖아.
엄마, 아직 아무 문제 없어. 아픈데 억지로 참으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상황 지켜보고 수술하자고 하시니까 수술비 걱정한다고 참으면 나 화낼 거야? 알았어. 아프면 너한테 당장 얘기할게. 근데 너 요즘 엄마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 학용품도 사야 되고 학교에 돈 낼 것도 많을 텐데. 아, 그거 전해준 용돈 아껴 쓰고 있어서 아직 충분해. 그걸로 문제집 사고 다 잘 쓰고 있어. 그래?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어, 엄마. 전 사실 부모님 몰래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용돈 정도는 벌어서 엄마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 형편에 대학 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고 저희 집 사정을 아시는 담임 선생님께서 오후 자율학습은 빼주셨습니다. 혜선이 너 실력이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데 선생님은 좀 안타깝네. 대학은 합격할 수 있죠. 합격해서 그 이후부터 문제여서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엄마 혼자 우리 아빠 뒷바라지 하시는 거 힘드시거든요. 제가 빨리 우리 집 가장 역할을 해야죠. 매달 병원비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내가 너한테 도움이 못 돼서 더 이상 뭐라고 말도 못하겠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저만 자율학습 빼주셔서 알바 다니게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교장 선생님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지. 아무튼 알바할 때 항상 몸조심하고 일한다고 공부 게을리하면 안 돼. 학과 내신 성적은 평생 남는 거니까. 네, 선생님. 저는 파트타임으로 저녁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습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는데 일하다 보니 햄버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껍고 햄버거는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자율학습 마치는 시간과 똑같아서 부모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배고프겠다. 아빠가 줄 거 있는데, 짠, 우리 딸 좋아하는 햄버거. 햄버거? 이거 어디서 났어? 오늘 아빠 목욕봉사단 오는 날이잖아. 후원 물품으로 햄버거 들어왔다고 이거 주시더라고. 얼른 먹어봐. 아, 맛있겠다. 햄버거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애가 표정이 영 떨떠름한데. 아니야, 햄버거 없어서 못 먹지.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햄버거네. 아빠도 같이 먹자. 아빠는 밀가루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이거 놔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먹고 등교해. 그럴게, 아빠. 엄마 올 시간 다 됐는데 좀 늦네. 그러게, 버스를 놓쳤나 보네. 나왔어. 안 그래도 당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늦었네. 오늘 손님이 많아서 문을 늦게 닫았어. 막차 놓칠까봐 엄청 뛰었네. 엄마 뛰면 무릎 아픈데 괜찮아? 좀 무리했는지 욱신거리긴 한데 약 먹고 연고 바르면 돼.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밤에 자도 아플 수 있으니까 우선 뜨거운 찜질부터 해. 혜선아, 엄마 찜질 좀 해드려. 아빠, 그러는 게 좋겠어. 아유, 다들 왜 그래? 엄마 괜찮다니깐?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무릎 통증으로 밤새 끙끙 앓으셨고 다음날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비 때문에 엄마는 한사코 수술을 거부하셨지만 겨우 설득시켜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어쩌니?
돈이야, 또 벌면 되지. 나도 벌면 되고. 사실 나 엄마 아빠한테 말 못했는데 그동안 알바했었어. 저녁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는데 두 분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 그 돈 모은 거 있어서 엄마 수술비 된 거야. 너 야간 자율학습하고 온 거 아니었어? 대학은 어쩌려고? 나 대학 안 가도 돼. 돈 버는 게 좋아. 아휴, 요즘에 누가 대학을 안 가.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네. 엄마는 수술한 이후로 식당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릎에 무리가 가면 다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일을 쉬면서 저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쓰며 제가 번 돈이 실질적으로 저희 집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주방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은 30여 명으로 저는 경리 겸 사장님 비서 일을 했습니다. 김주임, 회사 일은 할만해? 그럼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 배우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얼마 없어도 나름 각 부서별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부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돼. 네, 물류팀, 연구실, 온라인 마케팅팀, 영업팀, 해외 영업부 팀장님과 부장님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이런 작은 회사에서 배워야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나 점심 먹고 외부 미팅이 있어서 바로 나갈 거야. 오늘 물류팀 가서 각 제품들 재고 현황 파악해서 이번 주까지 보고서 작성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녀오십시오. 회사에 직원 식당이 있어서 그나마 점심값이 안 들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경리부의 선배님과 전 단짝이 되었어요. 김주임은 상고도 아니고 인문계 나와서 왜 경리 일을 해? 좀 의외다 싶었어.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일찌감치 돈 벌려고요.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싶은데 제 학벌로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경리는 많이 뽑길래 우선 합격부터 하고 보자는 심정이었어요. 당장 돈 벌어야 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새벽까지 회계, 경영, 엑셀 공부하느라 잠도 잘 못 자요. 와, 김주임 깡이 대단해. 맞아. 일하는 거 다 똑같지. 어려울 거 없어. 난 여상 나왔지만 그래도 회계는 어렵더라고. 김주임도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 네, 대리님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은 어떤 반찬 나오려나? 난 점심시간만 기다려줘. 자율배식으로 밥과 반찬을 각자 덜면 참모 아주머님이 국을 퍼주는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국을 식판에 옮기는데 그만 그릇이 뜨거워서 놓쳤고 바닥에 국그릇을 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식당 바닥은 국물로 흥건해졌고 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손은 안 다쳤어요? 한 남자 직원이 제 쪽으로 와서 제 손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바닥을 치워야 하는데. 제가 치울 테니 저쪽으로 비켜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밀대나 뭐 닦을 도구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청소 쪽은 전문이니까 그냥 맡겨주세요. 우리 강 대리님 이런 거 잘하시니까 맡기셔도 돼요. 아, 그럼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능숙하게 밀대로 식당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고 다른 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다들 식사에 전념했습니다. 바닥 다 치웠으니까 이제 식사 편하게 하세요. 저 닦는 동안 밥 한 술도 못 드시던데.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다른 직원들은 식사 거의 다 끝나고 가셔서 여기 몇 명 없는데 같이 드시죠. 그렇네요. 그럼 합석 좀 할게요. 네, 여기 앉으세요.
얼굴은 오며 가며 봤는데 어느 부서세요? 네, 물류팀의 강윤석 대리입니다. 입사한 지는 5년 되었고요. 아, 강 대리님. 전 경리부의 오한나 대리예요. 이쪽은 이번에 새로 입사한 김혜선 주임. 안녕하세요. 아까 정말 난감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뭘요? 물류팀에 있으면 그 넓은 물류창고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이골이 나서 그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아, 그러시군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 다 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좋죠. 식사가 끝나고 선배는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면서 가고 저와 강 대리님만 커피를 마셨습니다. 테이크아웃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회사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저 이따가 대표님 지시하신 일이 있어서 제품들 재고 파악을 해야 돼서 물류팀에 가야 되는데 강 대리님과 이렇게 먼저 얼굴을 터서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오시면 제가 팀장님, 과장님 다 소개해 드릴 테니 편하게 일 보시면 되겠네요. 재고 파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직접 실사로 다 체크해야 되니까요. 제가 아직 업무 파악 중이라 잘 몰랐네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오후에 전 물류팀에 갔고 낮에 인사한 강 대리님이 잘 도와주셔서 일이 빨리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6시 칼퇴근을 하는 분위기라 그 시간이 되면 전 직원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어? 김 주임님, 또 보네요. 오늘 벌써 3번째네. 네, 그렇네요. 뭐 타고 가세요? 전철? 버스? 저 4호선 타고 가요. 어머, 저도 4호선 타요. 전철역까지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래요. 말동무 있어서 저도 안 심심하고 좋죠. 강 대리님과 전철을 타고 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다가 이 회사로 입사하게 된 얘기와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과 형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세요. 거동이 힘들거든요. 지금은 저희 엄마가 병간호 해주시는데 전 6살 때부터 엄마 일하러 나가면 아빠 씻겨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했어요. 아유, 아픈 사람 간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김 주임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혀 그게 힘들거나 하기 싫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빠를 어떻게든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낮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우리 형이 워낙 엄마한테 잘해서 엄마 간호하려고 밤에 물류센터에서 일해요. 제가 퇴근하면 형이 출근하는 거죠. 형님분은 아직 결혼 안 하셨나 봐요? 곧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집 상황 보고 쉽게 결혼하려는 여자가 없나 봐요.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강 대리님과 자주 만나서 식사와 커피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가, 우리 윤석이 같이 착한 남자 없을 거다. 얘가 살면서 내 속 한 번 끓인 적 없었다니깐. 우리 집 사는 형편이 이래도 형제간에 우애 있고 서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어. 네, 어머니. 아주머님이 어머님께 그렇게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까 어머니 제가 많이 보살펴 드릴게요. 아니에요. 재수 씨는 우리 윤석이한테 잘해주세요. 윤석이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 모시면서 산다는 거 제가 얼마나 뜯어말렸는데요. 윤석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주는 게 저희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예요. 저흰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아주버님도 얼른 결혼하셔야 될 텐데요. 맞아. 당신이 주위에 한번 알아봐. 우리 형처럼 좋은 남자 알아봐줄 여자가 있을 거야. 아, 그럴까요? 아유, 됐어요. 괜히 재수 씨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저 같은 남자 소개했다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리 나올 거예요. 저 패키치고 싶지 않아요. 아,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휴, 시간이 이렇게 됐네. 윤서가,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어머니랑 얘기 좀 하다가 주무시는 거 보고 재수 씨랑 집으로 건너가. 그래, 형. 출근 잘하고. 아주버님, 수고하세요. 저흰 내일 또 올게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밤에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택배 분류를 하다 보면 꼬박 몇 시간 동안 서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숙달돼서 일 속도도 빠르고 힘든 줄 모르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페이가 다른 것보다 셌거든요. 자,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어서 인사시켜 드릴게요. 세 분이신데 왼쪽부터 김영환 씨, 최성국 씨, 그리고 이영지 씨입니다. 각자 한마디씩 해주시죠. 앞에 두 남자가 먼저 소개와 각오를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여자분이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일 처음이라 일이 많이 서툴겠지만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워낙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매일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밤에 투잡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가정주부, 대학생까지 여자들도 꽤 많이 일을 했습니다. 일만 숙달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경쟁률이 치열했거든요. 아까 반장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건 어느 쪽으로 분류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저기 중간 자리에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러다가 날 새요. 택배 트럭이 계속 도착할 텐데 다 밀려서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좀 더 속도를 내보세요. 처음이라 그런지 주소 보는 데만 한참 걸리네요. 맞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렇다고 대충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아유, 저 때문에 일 늦어지시겠어요. 감사했습니다. 얼른 가서 일 보세요. 네, 그럼. 혹시 제 도움 필요할 일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럴게요. 여자는 몇 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첫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다들 퇴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첫날이라 많이 힘드셨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은 제대로 했는지 혼이 완전히 나가버렸네요. 낮밤이 바뀌어서 아마 더 몸이 고되었을 거예요.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정말 꿀잠 주무실 거예요. 그러게요. 저 씻지도 않고 그냥 골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왠지 그 여자에게 관심이 갔고 일하다가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혹시 그 여자가 안 왔을까봐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윤철 씨, 누구 찾아? 아니에요. 어제 온 신입들은 잘 왔나 싶어서요. 전날 일하고 잠적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출근하자마자 봤는데 다행히 3명 다 출근했더라고. 진짜요? 영지 씨도 왔군요. 영지 씨도 왔지. 그게 그렇게 반가워? 저도 반장님처럼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교육 다 시켜놓으면 퇴사해버리니 이쪽 일이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저 이만 일하겠습니다. 반장님도 수고하세요. 그래, 윤철 씨 수고해. 아주버님은 저 끝에서 일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영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젠 선배님 일러주신 대로 꿀잠 잤어요.
얼마 만에 그렇게 머리 대자마자 잤는지 저도 놀랬어요. 잘 잤다니 다행이네요. 몸 아픈 데는 없어요? 온몸이 뻐근할 텐데. 안 그래도 근육통약 사 먹었어요. 누가 온몸을 때린 것처럼 욱신거리더라고요. 저 선배님 성함 알고 싶은데. 아, 전 강윤철입니다. 다 같은 직원인데 선배님은 민망스럽고요. 제 이름 부르면 됩니다. 네, 그럼 편하게 윤철 씨라고 부를게요. 이거 어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직접 만든 차인데 일하는 틈틈이 드셔보세요. 보온병에 넣어와서 따뜻할 거예요. 과일이랑 채소 섞어서 만든 건강차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소하고 맛있네요. 영주 씨도 좀 드셔보세요. 제 건 여기 있어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드실 간식도 준비했으니까 3시에 휴게소에서 봬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일하세요. 그날따라 아주버님은 일이 더 잘 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작업한 지 3시간 후 20분간 휴식 시간이 있어서 휴게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철 씨, 출출하시죠? 이거 제가 김밥이랑 과일 좀 쌌어요. 같이 드세요. 와, 김밥 안에 뭘 넣었는지 보기에도 예쁘네요. 제가 요리하는 게 취미라서 이것저것 제가 개발해서 만들곤 해요. 맛이 어떠세요? 와, 이게 김밥이에요?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니 기분 좋네요. 많이 드세요.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여자분들이 일하기에는 힘든 곳인데. 얼마 전까지 일하던 공장이 폐업이 되면서 당장 일할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동생 3명 학비를 대고 있어서 잠시도 쉬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서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어요. 다행히 여기 구인글 보고 바로 지원했고 면접도 안 보고 바로 합격시켜주더라고요. 아, 영주 씨가 많이 힘드시겠군요. 만일 돈이 더 필요하시면 낮에 배송일 하시면 돼요. 페이가 3배 정도 많거든요. 낮에는 저희 아버지 돌봐드려야 돼서 옆에 있어야 돼요. 치매시거든요. 엄마 혼자 보시기에는 힘드셔서요. 아유, 그러시군요. 저도 낮에는 편찮으신 저희 어머니 간호해드려야 돼서 밤에 일하는 거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영주 씨와 저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래서인지 영주 씨가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첫눈에 그 여자분에게 호감이 갔고 바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자분도 자상한 아주버님의 모습이 싫지 않았고 두 사람은 3개월 연애 끝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면서 형님은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극구 반대를 했어요. 엄마는 내가 간호하면 되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간호하라고 맡길 수 없어.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당연히 맏며느리인 제가 어머님 병간호해야죠. 당신이야말로 지금까지 어머니 돌보시느라 힘드셨으니 저한테 맡기시고 낮근무 신청하세요. 사실 밤에 일하는 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낮에 배송일 하면 덜 힘들 거예요. 고마워.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내 복인가 봐. 어머니 지금 주무시니까 일어나시면 제가 식사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릴게요. 당신 피곤할 테니 늦게까지 좀 주무세요. 그럴게. 오늘 토요일이라 점심때 윤석이랑 재수씨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나 깨워줘. 점심은 밖에 나가서 간단히 먹으면 되니까 당신도 미리 채비하고. 아, 그래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뭐 하러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훨씬 맛있고 좋죠. 제가 후딱 마트 가서 장 봐서 점심 준비할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음식 준비할까 봐 미리 말 안 한 거였는데. 제가 서방님과 동서 제 손으로 맛있는 밥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 부부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둘째네 왔니? 잘 왔다. 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나야 뭐 매번 똑같지. 둘째는 회사 다니고 살림하느라 많이 고되지. 요즘 다들 맞벌이 하는걸요. 돈 버는 거 재밌어요. 대표님이 좋으셔서 결혼해서도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행이지 뭐야. 같이 다니니 마음이 좀 놓이긴 하네. 서방님 오셨어요? 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자주 오지도 못하고 저희 형이 잘해주시나요? 그럼요. 저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저 쉬라고 해서 그게 좀 힘들긴 해요. 동서는 어때? 서방님 성격에 우리 그이보다 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더해요. 저희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제가 조금만 힘들어 보이거나 무거운 거라도 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슝 하고 나타나서 무슨 슈퍼맨처럼 저 도와준다니까요. 맞아요. 윤석이 저보다 훨씬 다정다감해서 평생 재수 씨 왕비처럼 떠받들고 살 거예요. 그럼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지금 음식 곧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제가 도울게요. 저희가 형님 아주버님 결혼 선물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외식하자고 했는데 괜히 형님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이렇게 음식 준비할 줄 알았으면 아예 밖에서 만나자고 할 걸 그랬어요. 아유,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어머님만 쏙 빼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고? 잘 넘어가기나 하겠어.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맛도 없고 돈만 아깝잖아. 우리 형수님 알뜰하시다는 얘긴 형한테 들었는데 진짜시군요. 그럼 형수님 요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형님 요리하는 걸 도왔고 형님이 혼자 그 많은 요리를 뚝딱 하셨어요. 어찌나 손이 빠르고 요리를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혹시 요리사 자격증 있으세요?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래? 그냥 나 혼자 만들어 본 건데 요리하는 게 재밌어서 나 혼자 개발한 거야. 한상 가득 요리가 차려졌고 모두들 극찬을 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형님이 제게 동서, 사돈 어른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네, 저희 아빠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셔서 엄마가 돌봐드리고 계세요. 평생 병원 치료 받아야 돼서 제가 부모님 생활비며 치료비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유, 힘들겠네. 형님도 저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셔서 엄마가 살펴드리고 있어. 동생 3명은 고등학생 하나, 대학생 2명이라 매달 학비며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저금한 돈에서 지금 빼쓰고 있어. 결혼까지 하셨는데 마음은 친정에 가 있네요. 저도 똑같아요. 괜히 나 혼자 어머님이나 남편에게 죄 짓는 것 같아서 숨기게 돼. 괜히 미안해서 말이야. 아유, 형님이 어머님께 그렇게 잘하시는데 뭐가 미안해요? 요즘에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겠다는 며느리 형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형님 처지였다면 쉽게 결혼 결심 못했을 거예요. 형님 대단하세요. 왜 자꾸 비행기 태워? 그래도 동서와 이렇게 속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좋네. 내가 여동생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동서가 내 여동생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전 외동이라 언니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형님이 언니 같아서 좋아요. 그러게, 우리 되게 잘 맞지?
전생에 진짜 친자매였나? 그렇게 형님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요리 실력이 좋은 형님은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꼭 2개씩 사서 저한테 공짜로 줄 만큼 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 혼자 벌어서 저희 생활비 쓰고 제 친정집까지 돈을 보내다 보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은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어떨 때는 일주일치 장을 봐서 주시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아픈 몸으로 매일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데 동서, 어머니는 우리가 좋은 곳에 치료 보냈어. 그 순간 모르는 전화번호로 시어머니 사진이 전송되는 순간 형님과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데 시어머니를 갑자기 어디 보냈다니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달 전쯤에 형님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게 생각났거든요. 어머니를 몰래 차에 태워 인적 드문 산에 데려간다는 그 디데이가 설마 오늘? 그렇다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형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어머니를 대체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차로 납치해서 깊은 산에 버리신 거 아니냐고요. 형님,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동서, 왜 그래? 납치라니. 동서, 진정해. 이 손 치우세요. 내가 한때 형님을 친언니처럼 따랐다는 게 치욕스럽네요.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니. 저 이대로 가만 못 있어요. 아주버님 남편한테 일러서 형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을 것 같네.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택시 타고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같이 가자. 가서 보면 알아. 설마 저까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저는 형님이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경계하면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저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차는 제 예상대로 으슥한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집 한 채도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라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 형님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정말 형님 믿어도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택시는 외진 산에 내렸고 이 산에는 저와 형님 둘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갔고 저는 잔뜩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어가니 큰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가 옆에 마치 거대한 궁궐처럼 고급스런 외관에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네? 저기 어머님 계셔. 저기예요? 갑자기 요양원에는 왜요? 가서 설명할게. 요양원은 마치 호텔처럼 고급스러웠고 말이 요양원이지 실버타운 같았습니다. 각 1인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환자 1명당 주치의 1명, 간호사 1명이 전담되어 24시간 케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에는 찜질방, 산소방, 고주파방 같이 치료시설도 다양했고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장까지 있어서 트레이너를 통해 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형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신다는 거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 이상한 오해 안 했잖아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형님한테 무슨 상상을 한 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동서 지금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요양원 얘기 꺼내면 동서 부담될까봐 비밀로 하고 나 혼자 추진한 거였어. 그러다 보니 그런 오해를 했나 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갑자기 요양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보고 형님이 자신을 어디 보내버리려 한다고 우시면서 집 떠나기 싫다고 하시던데요. 맞아. 내가 결혼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어머님 집이었어. 반지하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먼지가 많은데 어머님이 누워 계신데 눈물이 나더라고. 어머님 방은 작아서 누우면 꽉 차는데 좀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싶어서 아파트 살 돈을 모으고 있었어. 그렇게 몇 년을 모았는데 몇 달 전부터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온 적도 있어서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간 적도 몇 번 있었거든.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이 서방님 동서 걱정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이제 약으로는 안 돼서 일주일에 3번씩 내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는데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입원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집에 있는 게 마음 편하고 좋으시다고 극구 거절을 하시더라고. 병원에 혼자 멍하니 누워있으면 더 병 생길 것 같다는데 나도 더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여기가 시설도 좋고 안심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비용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구할 돈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 돈이면 꽤 비쌀 텐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괜찮으세요? 앞으로 아이도 태어날 거고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인간이라 많이 고민했어. 사실 어머니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나도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남편과 아이들, 어머님 모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어머님 보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어. 남편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결정했어.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어머님은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수 없잖아.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우리가 돌봐드리는 게 도리지. 형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형님에게 오해한 게 너무 죄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서,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님 뵈러 가야지. 잘 적응하고 계시나 나도 궁금하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리니 마치 호텔처럼 긴 복도 양옆으로 병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형님을 따라 들어간 병실은 고급 침대, 소파, 욕조가 있는 욕실과 냉장고까지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동서도 같이 왔어요. 오호, 잘 왔다. 안 그래도 둘째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 오시는 줄 전 까마득히 몰랐어요. 여기서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내가 왜 안 온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여기 천국 같아. 너무 좋아. 집에만 누워 지내서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수시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살펴주시고 음식도 삼시세끼 간식까지 너무 잘 나와서 입맛이 싹 돌아. 첫째야, 네가 이런 좋은 데 알아본다고 고생 많았어. 어머니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복지관에서 일해서 좋은 요양원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차도 보내주시고 어머님 여기까지 잘 모셔다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께 요양원 간다고 하면 싫다고 또 고집 피우실까 봐 병원 치료 간다고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 맞아.
남자 둘이 내 팔을 잡고 승합차에 태우는데 처음엔 겁이 났는데 네가 병원에 간다니 안심한 거거든. 아, 그때 전화 통화할 때 형님이 얘기하시던 그 건장한 남자들이 그분들이었군요. 다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셔. 그분들 덕분에 어머니 편안하게 이 먼 곳까지 잘 모시고 오실 수 있었지. 이때 제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사진 같은데. 메시지 왔어? 요즘 스팸 많다는데 조심해서 열어봐. 네, 형님. 근데 사진이 좀 이상해요. 사진은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단발머리를 한 초등학생 정도의 두 여학생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보실래요? 이건 내 막내 여동생 순자인데 어릴 때 잃어버렸던 동생이야. 둘째야, 그 사진 보낸 사람한테 얼른 전화 좀 해봐. 네, 어머니. 여보세요? 방금 흑백 사진 보내신 분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김혜선 씨 되시죠? 전 그 사진 속 여자분의 아들입니다. 전화로 자세한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받았어요. 그럼 3시까지 여기로 찾아갈게요. 누구래? 왜 사진 보냈대? 어머님 여동생이 맞으시다면 그분 아들이시래요. 자초지종은 만나서 설명한다고 약속 장소에서 보기로 했어요. 순자 아들이라고? 순자는 내 동생은 어딨대? 살아있대? 아직 그 얘긴 안 해서 제가 만나서 물어볼게요. 어머니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어머니 마음부터 진정하세요.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일단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설마 이런 걸로 사기치겠어? 동서도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 네, 그게 좋겠네요. 형님과 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층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와 고급 정장을 입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김혜선 씨? 네, 아까 통화했었죠. 이분은 저의 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깐 경황이 없어서 제 이름을 말씀 못 드렸네요. 제 명함입니다. 전 오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명함에는 온통 영어로 되어 있었고 보니까 회사 대표인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할 때도 영어를 많이 써서 미국에서 오래 지낸 것 같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 사진 저희 시어머님께 보여드리니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인 박순자 씨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내가 박순자예요.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 언니를. 이제야 찾았어. 설마 했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기꾼 아닌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머님과 저는 미국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어머님이 5살 때쯤 동네에서 놀다가 과자 실린 트럭에 올라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집을 잃게 되었고 그 차는 미군 차였거든요. 집 주소를 모르는 어머님을 미군 장교가 미국으로 가서 입양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품회사를 어머님이 경영하게 되셨고 지금은 제가 회사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큰언니와 각별했고 꼭 찾고 싶다며 업체를 동원해서 수년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며느리분이신 김혜선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어머님 여동생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다른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요.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 걸고 있던 목걸이인데 순이 언니가 직접 뜨개질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언니도 똑같은 거 만들어서 목에 항상 걸고 있었거든요. 그럼 실례지만 이거 사진 찍어서 저희 어머님께 보내드려 볼게요. 형님은 목걸이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어머님도 똑같은 목걸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님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어르신이 저희 어머님 여동생이 확실하시네요. 순이 언니, 우리 언니 살아있었구나. 고마워. 어르신은 몸을 주체 못할 정도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우리 언니 지금 어디 있나요? 건강은 어때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긴 한데 건강 상태는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와 같이 가시죠.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아들 차는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세단으로 요양원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어르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순자, 너 맞지? 어릴 때 그 얼굴이 남아있어. 동그란 눈, 얇은 입술. 우리 순자 맞네. 언니, 순이 언니. 언니도 10살 때 우리 언니 얼굴 맞네. 다 기억나. 너 잃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다니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순자야. 두 분은 포옹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지켜보던 저와 형님, 어르신 아드님도 눈물을 흘리며 두 분의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분은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하며 어린애처럼 깔깔거리며 웃으시는 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언니, 내가 사람 통해서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큰며느리가 정말 효부더라고. 언니 잘 모시려고 아파트 살 돈으로 이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준 거더라고. 그래? 난 몰랐어. 나라에서 도와줘서 공짜로 있을 수 있다고 큰애가 말해서 난 그런 줄 알았었는데. 언니도 참 순진하지. 그동안 언니 힘들게 살았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주려고. 나 있는 게 돈밖에 없어. 미국에서 우리 회사 꽤 유명해. 우리 회사 소세지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 많이 벌었거든. 우리 언니 잘 돌봐준 큰며느리, 작은며느리한테 내가 선물로 아파트 사주려고. 아유,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어머님 마음이세요. 미리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며느님 두 분 명의로 아파트 구매한 계약서니까 살펴보세요. 나 원래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언니 요양원 근처에 전원주택 하나 구했어. 언니 보러 맨날 오려고. 그러다 언니 건강 좋아지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시이모님은 조카인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에게 건물 한 채씩 주셨고 사업 자금을 대주셔서 두 사람이 같이 물류센터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와 형님은 여전히 시어머님을 모시며 친자매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